네, 오늘 장 탑10은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좀 빠질까요? 너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서요. 트럼프 2기 다시 현실화된 3고 시대. 금리와 물가 그리고 환율까지 계속 3고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처럼. 그러면서 이미 또 금리도 최근 들어 일주일 동안 계속 올랐고요. 환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화면에 105.9라고 나와 있는데 106 돌파했고요. 달러당 원화 가격도 1,407원까지. 달러 갖고만 있어도 그냥 돈이 복사가 되는 것인데 원화로 바꿔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더욱 감소하고 있고 내일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너무 변동성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살 앓는 코스피 하반기 들어 밸류 급감, 뭐 삼성전자 밸류 떨어진 것만 봐도 지금 PBR이 1배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바닥이다 하는데 올라올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1403.5, 3원 50전 돌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제 거예요. 오늘은 1407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악영향을 미쳤어요. 올해 한국 성장률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압박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국내 증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까요? 뭐 주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계속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송 나오는 전문가가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뭐 이 시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속에서 방법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것들이죠. 물론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논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손절을 못했다라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맞는데 그거 외에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인지 종목들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시장에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개인 사업으로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만약에 유형이었던 가게를 넣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매일매일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매일매일 저는 귀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그 수익 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덮으세요, 그냥. 덮어버리고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어 줄 만한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이끌어 줄 만한 포인트요? 포인트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 속에서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걸 찾는 게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주도 섹터의 업황이에요? 아니면 환율이 좀 안정기를 되찾는다든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어떤 말을 해준다던가 네. 그런 이유는 없나요? 아니 그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자꾸 저는 제가 오늘 욕먹을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뭐 소위 말하는 자선유사라든지 이렇게 금융공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한 게 환율 얘기하시는 게 그럼 상반기에는 환율 안 올랐습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환율 안 올랐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그때 시장 왜 안 빠졌어요? 자꾸 정률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상에 따라 바뀌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상반기에 주식시장 빠졌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럼 지금 증시를 가장 크게 누르는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이라는 은행에서 금리를 5%를 주는 예금 상품이 있어요. 네. 미국이라는 은행에서 5%라는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단적으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안전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 쪽으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보다 미국의 매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소외가 되는 거지 매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선될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국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이랑 은행에서 5% 금리를 주지만 미국이랑 은행에서 그 5%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네.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중심에 있는 테슬라도 6%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이거 트럼프 버블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조정이 나왔고요. 이게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또 랠리를 이어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국내 증시가 받아갈 수 있는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오늘 그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만 좀 살아남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내일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아니. 잠깐 지금은 그냥 조정이라 조정받았다가? 봐야죠.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만 좀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당분간은? 네. 아니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봐왔었잖아요. 네. 단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가 습니까? 엔비디아 바라보게 되면서 HBM 바라보게 되면서 하이스하고 소부장이 갔었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6월 달 기점 뚝 끊기고 그러면서 4월 달에서 6월 달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뭐가 갔습니까? 바이오 갔죠. 바이오 왜 갔습니까? 미국 대선 바라보면서 갔죠. 선거 딱 끝나고 나면서 또 어떤 섹터가 갔죠? 조선 섹터 가죠. 트램프 트레이드 가죠. 제가 이걸 왜 짚어볼까요? 시장은 상황에 따라 자기 갈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테슬라인지 머스크 관련주라든지 트럼프 관련주들 대선 끝나고도 갈 겁니다. 왜? 자, 잘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탈탈 원전 얘기 나오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 확 갔었죠. 지금 식었지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한번 잘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얘기하게 되면 신재생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트렌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뭐죠? 트럼프하고 머스크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 오늘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갔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동안 크게 눌렸던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하는 흐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외인 기관이 어제 오늘 계속 사고 있어서 아예 그 증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낙폭 과대주로 잡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낙폭까지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든데 주의를 돌아볼 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수혜가 되는 쪽을 선택과 집중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쪽만 가고 있지 다른 쪽은 안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0조가 안 넘어가요.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야 수혜가 된 섹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다가 이 온기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시장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는 지금은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쪽 너무 좋은 쪽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소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까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낙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지하 5층이 8층 보게 되고 지하 10층 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까지 관심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 관심 가져야 네네.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트럼프 트레이딩 안에서도 계속 잘 가는 뭐 전력 설비나 원전 있고요. 오늘 좀 크게 빠진 제약바이오 쪽도 있고요. 네네. 오늘 조정 나온 종목의 기회가 있을까요? 계속 가는 섹터의 기회가 있을까요? 계속 가는 섹터요. 계속 가는 섹터요. 자, 오늘 원전이요. 그죠. 오늘도 저희가 그 상반기 올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드렸는데 자 보세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도체 갈 때 바이오 갔습니까? 안 갔죠. 그럼 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4월 달 끝나고 6월 달 넘어가고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서 잘 보세요. 바이오 갔죠. 반도체 갔습니까? 반도체 관심 가지면 돼요. 물론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갔지만은 그거를 논외로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세트 흐름에서 봤을 때 올해 7, 8, 9, 10 바이오를 보는 게 맞았을까요? 반도체를 보는 게 맞았을까요? 바이오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반도체 굳이 들어가서 에이 괜히 들어갔네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십시오. 돌아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안에서 또 주목받는 게
전통 에너지고요. 그 안에서도 원전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도 계속 SMR 쪽에 투자하고 있고, 예, 트럼프 당선인도 SMR 쪽으로 투자 더 파일을 넓힐 거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국내에서도 소식이 나왔어요. 여야가 그 원전에 대한 예산 네네. 합의했다. 그리고 뭐 예전 정권에서 이제 뭐 탈원전했던 거 반성한다, 잘못을 인정한다, 뭐 이런 발언 나오면서 오늘 좀 중소형주 종목들까지 강해요. G2파워 같은 BHI라 원전 오늘 원전은 네. 사실 오늘 시장만 아니었으면은 못 갔어요. 아니요 갔죠. 아, 더 많이 갔어요? 네, 오늘 G2파워밖에 지금 G2파워만 21%고 나머지 종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걸요? 지금 맞아요. G2파워 같은 경우 미국 진출 얘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상승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수연님과 얘기했듯이 야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좀 봐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좀 그렇게 합심을 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방산 쪽에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11월 1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무기 수출할 때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거든요.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결국 주시장의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전에서 정말 이제 대승적으로 이제 원전의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준 것처럼 좀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원자력 관련주들 안에서 섹터가 또 여러 개로 네. 나뉘어요. 그 발전소도 있고 기자재도 있고요. 네네. 유지 정비, 피팅 밸브 펌프 네네. 이 중에서 뭐 그 우크라 재건에 엮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겹테마 네네.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또 주의할 네. 점은 뭐냐면은 이게 SMR이냐 아니면 경수로 원전이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어떤 쪽이 더 유망해요? 지금 SMR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우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SMR하고 연관된 기업이 2개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BHI. 아, 두 개밖에 그래서- 없어요. 네. 그래서 두 종목이 제일 추세가 그렇죠. 간단하군요. 지금 급등하잖아요, BHI. 오늘 그- 약간 그래도 음봉 전환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최근 좋아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괜찮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건 성강밴드. 오. 요거는 LNG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LNG 수출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최근에 1승이 급등한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사가 알류라 그래가지고 제기압 설비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현대중공업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기압 설비가 뭐냐면은 액화된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예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그 LNG 수출도 늘어나겠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승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터미널을 만들지 않고 그냥 LNG 선에다가 이 제기압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기체로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유럽이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1승이 그래서 움직이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1승뿐만 아니라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원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기자재단에서 성광밴드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 자리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이 SK 하이닉스 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심각합니다. 오만전자까지 내려왔고요. PBR 한 배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5만 한 8천 원 정도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애널 분들께서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5만 1천 원대까지 지금 밀려났죠. 외인 기관이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다가 오늘 그래도 조금 기관 순매수도 약간 들어오고 이제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받아주다가 지쳐가지고 오늘은 약간 이제 삼성전자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그럼 이제 진짜 바닥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약간 희망이. 근데 이것도 아니다라면은 어디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됩니까? 이 앞에 화면 한번 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PBR 이거 보지 마세요. 뭐 PER, PBR,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로 설명이 지금 되나요? 이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 설명이 되려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가치, 본질적 가치는 이제 무너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PR이고 PBR이고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잘 보세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왜 올라갔을까요? 물론 오늘 또 힘들긴 하지만 왜 올라갔을까요?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치돼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ER, PBR 이런 거 제가 아마 이 얘기하게 되면 댓글창에 이제 가티 투자자분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요. 지금은 보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지금은 원초적으로 불안감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5만 원의 바닥을 잡을지 4만 5천 원의 바닥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외국인이 충분히 매도할 때까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하락이 멈췄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삼성전자가 좋아서 하락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매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서 하락이 일시적으로 멈췄던 거예요. 근데 다시 매도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수급하고 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급하고 불안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삼성전자는 하락이 멈출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수급과 불안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매도를 하는 가장 중점적인 이유가 뭐예요? 환율이에요? HBM이에요? 디램이요. 그냥 지수? 네? 디램이요. 디램 중국 때문에 아니요.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차세대 디램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자 보세요. HBM을 만들 때 뭘 적층시키죠? 디램을 적층시키죠. 그러면 1차적으로 디램의 수율이 괜찮아야 됩니까? 안 괜찮아야 됩니까? 디램의 수율이 괜찮아야 되죠. 단적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길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HBM4에 들어가는 디램이 6세대 디램이라 해가지고 1C 디램이거든요. 네. 그러면 1C 디램의 수율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1C 디램의 수율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1C 디램의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걸 갖고 HBM을 적층시켜서 만들게 되면 수율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디램 공정 전환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정 전환하고 있는데 1C가 아니라 그거는 1A예요. 그렇죠. 1A의 설계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공정 쪽에서도 힘겨운 상황에서 지금 HBM3 8단에서 어쨌든 조금 엔비디아 쪽으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인 기관이 하이닉스를 좀 담긴 하는데요.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좀 궁금합니다.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16만 원 정도권이 되게 되면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도 칩스법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이제 지금 칩스법에 대한 불안감도 영원 지속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AI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가 왜 부각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부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칩스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기다립시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땐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 조정이 나오는데요. 알테오젠 리스트에 있고 펩트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아까 보니까 펩트론하고 유한양행 담던데 기관은 알테오젠 사고 있고요. 자,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73만 원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지금 이거 아직 주가 에너투 SC 이번에 체결한 거 주가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그 목표 주가냐, 2차 전지 작년 붐 때처럼 너무 이제 밸류를 끌어와서 이제 주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어서요. 일단 알테오젠이 오늘 좀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다 떨어지고요. 리가캠도 오늘 사실 리포트 상향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10% 급락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요 73만 원은 저분의 생각이니까 동의를 하시면 같이 가면 되고 동의 안 하면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알테오젠을 나왔으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반등하긴 해요. 오늘 4% 하락이거든요. 네. 오늘 4% 하락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계속 보게 되면은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ABL 바이오 같은 건요? ABL 바이오 같은 거는 잠시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래서 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는 좀 약간 좀 차트가 무너졌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알테오젠은 일단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그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 눈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거 말고 제가 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상반기에서 하반기 6월달에서 7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바이오가 7, 8, 90 달릴 때 바이오는 맛집이다. 그 속에 있는 메뉴가 다 괜찮다. 연료판 한증면이 네네네. 코로나도 괜찮다.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6월달에서 7월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바이오가 갔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갔습니까? 7월달부터 뭐가 시장에서 테마가 지배했죠?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대선이 시장 테마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오의 1차 고비는 언제냐면은 지금 대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선 재료 소멸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7월 달부터 상승이 나올 때 미국 대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바이오시밀러 육성, 해리스 약가 인하. 이게 결국 이제 바이오 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1차 고비가 당연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제가 한시 방송에도 3월 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식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우주항공, 조선, 로봇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화폐 새로운 수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나간 것들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가 주춤한 건데 네. 만약 이 주춤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잘라야죠. 근데 올해 사실 4월달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자금 이동이다라고 말할 수준의 자금도 없어서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네. 일부러 코스닥 지수를 눌러서 이제 내일 옵션 만기 수익률 극대화를 외국인이 노리고 지금 일부러 누르는 거다. 즉 옵션 만기를 끝내고 나면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 옵션 시장에서 아마 시장 하락에 어떤 베팅을 하게 되고 그걸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옵션 만기일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수연행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에 대한 가능성도 일단은 시나리오의 한 축으로 넣어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까지 다뤘습니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